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교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의 신경세포와 인공신경세포를 비교합니다. 특히 용량과 속도 면에서 어떠한 것이 우위가 있는지 비교합니다. 이 비교를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이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우위에 있는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신경세포 내의 시냅스랑 반도체의 용량을 비교합니다. 전 시간에 인간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의 개수는 약 160억 개이고 하나의 신경세포에는 1000개 이상의 시냅스가 보통 달려있다고 했고 그 시냅스 하나하나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냅스의 개수가 약 125조, 대충 약 10의 14승계에 해당합니다. 그럼 컴퓨터와 반도체의 경우에 봅시다. 우리가 지금 D램은 용량이 16기가빗짜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트 따지면 약 2기가바이트고 약 2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저장 용량이니까 대뇌 피질의 시냅스의 개수와는 약 10의 5승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아직 차이가 많이 있죠. D램보다 용량이 큰 것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몇 개를 쌓으면은 1테라빗이나 1테라바이트 즉 1 곱하기 10의 12승 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10의 14승과는 약 100분의 1 정도의 차이지만은 슈퍼컴 같은 것에는 메모리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인간 두뇌 전체를 모델하는 메모리 용량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의 인공신경망 응용은 인간 기능의 일부만을 모델합니다. 즉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텍스트 분석 능력을 모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도 보면 요 눈 바로 뒤에 있는 부분에서 시각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측두 옆, 뇌의 옆에서 어떤 언어 능력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두 옆에서 뭐 이렇게 상상하고 하는 능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델하는 데는 우리가 시냅스 약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면 됩니다. 즉 인공신경망에 동원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도 보통 1억 개 10의 8승에서 10억 개 10의 9승 정도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용량은 D램이라든가 플래시 메모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신경세포의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신경세포의 동작 원리를 설명했죠. 시냅스에서 자극을 받으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기 펄스가 뻥하고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전기 펄스의 모양인데 시간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ms입니다. 10ms라는 것은 100분의 1초. 주파수로 따지면 약 100Hz라는 것이죠. 이게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면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기계, 컴퓨터에 비하면 엄청 느린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가 요 동영상이 되기 위한 프레임 수가 1초 동안에 24프레임. 즉, 여기 그림이 1초 동안에 24번. 24번이란 것은 여기 그림 하나가 40ms 동안 있다가 다음 그림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24프레임 per 세컨드 1초 동안에 24프레임만 바뀌면은 사람이 저것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르는 거라고 했죠. 24프레임이나 40프레임이나 100프레임이나 사람은 이렇게 저것이 그냥 동영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림이 띡띡 끊어진 것처럼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사람
신경망의 동작 속도가 만약 1ms라든가 더 짧아서 0.1ms라면 어떻겠어요? 영화가 1초 동안에 24프레임만 바뀐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 다음 장면은 안 넘어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마이크로 된 걸 컴퓨터로 기록을 해보면요. 사람의 목소리는 대충 한 10ms나 20ms 단위로 다 표현해요. 그 까닭이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할 적에 요 목이라든가 목의 보컬 코드 같은 거 움직이는데 보컬 코드, 보컬 트랙을 움직이는데 그런 것을 신경망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단위가 10ms나 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이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1ms 단위로다가 말을 줄줄줄줄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편 CPU나 GPU의 속도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CPU를 사러 가면은 CPU 주파수 얼마짜리를 기대합니까? 요즘 PC의 CPU 주파수는 보통 3GHz 정도 돼요. 3GHz, 그냥 최소 1GHz, 10의 구성 헤르츠 또는 10억 헤르츠, 즉 1초 동안에 10억 번을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앞에 신경세포는 1초 동안에 100번밖에 동작 안 한다고 했으니까 CPU나 GPU는 약 1000만 배의 동작 속도를 가집니다. 엄청 빠른 거죠. 단지 CPU나 GPU는 프로세싱 코어의 개수가 적어요. 수천 개. 신경망은 수백억 개 있지만은 이거는 적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속도랑 개수를 따져보면 GPU 하나로 1초 동안에 약 1000억 개, 10의 11승계의 시냅스를 모델 가능합니다. 1초 동안에 10의 11승번의 시냅스를 모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응용에 필요한 인공 시냅스의 개수와 속도를 봅시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 두뇌가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다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딱 구현한 것은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볼트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 분석,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그런 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GPU는 1초당 약 1000억 번의 시냅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는 요 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도 있고 허스키라든가 이렇게 종류별로다가 1000개의 클래스로 나누니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렇게 복잡한 컴퓨터 비전을 하는 어떤 인공신경망 모델을 보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1억 개에서 수억 개 정도입니다. 100 밀리언에서 400, 500 밀리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하는 볼트도 약 110 밀리언, 즉 1억 1000만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GPU가 1초당 1000억 번의 시냅스를 갖다가 모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의 경우 GPU로 1초 동안에 약 1000번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인식을 1초 동안에 수백 번에서 1000번을 할 수 있다면 엄청 빠른 것이죠. 즉 이제 CPU와 GPU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특정 응용에서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이제 인간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까닭은 훈련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훈련 데이터 부족으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응용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쪽에 갭을 메꾸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를 더 만든다든가 더 좋은 훈련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차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인공신경망, CPU나 GPU로 하는 인공신경망의 속도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래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똑똑한 건 알지만 사람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사람을 중고등학교 가르치는데 6년이 걸리고 사람을 대학교 가르치는데 4년이 걸리고 사람을 박사과정 만드는 데는 추가로 6년이 걸리죠.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간의 고문서를 몽땅 다 몇 번씩 읽으면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훈련하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즉 사람은 이 정도의 문서를 읽으려면 일생 동안 배워야 돼. 그런데 컴퓨터면 한 달 이내 배울 수 있어요.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음성인식이나 번역 같은 것이 공짜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은 속도가 느려서 안 되는 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신물질 구조 탐색한다는 것. 사람은 계속 실험을 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트라이 앤 에러를 수백만 번 해야 할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이런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사람은 몇 년에 할 것을 이거는 한 달에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토카막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 핵융합로를 만들려고 하죠. 핵융합로는 방사선 같은 것도 거의 안 나오니까 우리가 꿈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카막 운전하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잘 돌아야 한 1분 돌다가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공신경망으로 다 제어를 하면은 제가 그 분야 전공은 안 하지만 확실하게 믿습니다. 굉장히 빨리 더 장시간으로다가 핵융합로를 안정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데는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리지만 인공신경망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 미사일 같은 걸 요격하는 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가 빨라야 테니스공 날라오는 거 받아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 거 설사 굉장히 빠른 미사일을 쏠 수 있더라도 그만한 속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공신경망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인공신경망으로 굉장히 우위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이 무기 강국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은 미국이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은 사람이 우위인 분야가 어디냐?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반인을 위한 AI 세 번째 시간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구조와 일반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